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오픈 AI에서 드디어 오픈을 했죠. 소라.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텍스트만 몇 개 입력을 하게 되면 그에 맞는 동영상을 만들어준다. 참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어쩌면 비트TV 영상도 이제 그 누군가에 의해서 제작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진짜가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사람들은 헷갈려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생각나시죠? 그리고 NFT,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던 내용들이고, 제가 잘 쓰는 말 중에 그거 하나 있죠. 지금의 시대는 디지털하게 스마트폰에게 내가 진짜 나임을 증명해야 되는 시대이다. 그런 말들을 여러 번 썼었는데 이제 그런 말들에 대한 솔루션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죠. 모든 자산의 토큰화, NFT, 블록체인 기술, 비트코인, XRP, 이더리움, 이제 계속 세상이, 시대가 암호화폐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보다 보니까 디지털 안에서의 신뢰가 가장 중요한 시대가 되어버렸죠. 저는 이 시대가 이렇게 다가올 거라고 6년 전, 7년 전에 느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이해하고 무서움도 많았죠. 굉장히 많은 직군들이 사라지겠구나. 점점 SNS는 폭증을 하고 사람들이 느끼는 가장 큰 욕구, 가장 좋아하는 욕구, 인정 욕구, 일상의 자랑들을 사람들은 무분별하게 SNS를 통해서 본인이 어디서 무엇을 먹고 어디에 갔다 왔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노출하지만 그 누군가는 모두 다 그 데이터를, 그 영상들을, 그 사진들을 들여다보고 있다. 그리고 정말 무서운 놈이 그 데이터를 그냥 공짜로 가져다가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여러분들은 헷갈리시죠? 인스타에 올리는 나의 사진, 나의 영상이 내 거일까 아니면 인스타그램 거일까, 마크 저커버그의 소유인가 헷갈리시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사진, 그 영상들은 모두 다 여러분의 소유입니다. 요 영상 보니까 좀 무섭죠?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들이 과연 5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계속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드시죠? 글만 입력하면 그냥 모든 게 해결이 된다. 그것도 영상으로 풀어낸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똑똑할까요? 아니면 오픈 AI가 똑똑할까요? 말이 되지 않은 게임이죠. 어쨌든 챗GPT를 제가 이야기 드리면서 오픈 AI는 전세계 모든 사람들의 정보를 무분별하게 공짜로 그냥 가져다 쓰고 있다. 분명히 보상을 해줘야 될 거다. 그렇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람이, 그 어떤 크리에이터가 인터넷이란 공간 안에 노출하겠습니까? 정보의 보상, 데이터의 보상. 그리고 디지털은 어쨌든 정보와 돈이 동시에 움직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스마트 컨트랙트와 돈이 같이 움직인다라는 표현을 한 거고요. 그 중심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XRP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이 시대가, 이 세상이 XRP를 계속 콜하고 있습니다. 제 영상을 꽤 오래 봐오신 분들은 제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충분히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확실한 건 과거에는 모든 자산이 토지에 집중이 되어 있었죠. 인정하시죠? 토지를 소유하냐 소유하지 않냐에 따라서 귀족과 평민으로 나뉘었던 시대. 꽤 오래전의 시대죠. 그만큼 땅이 중요했다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어디를 가더라도 지금 지구상에 펼쳐진 땅에 대한 소유, 그 누군가에게 그 소유권이 다 인정됐지만 왜 디지털 안에 올라오는 것들은 아직까지 그 소유권에 대한 인정을 해주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모든 게 디지털로 들어오고 있다.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 컴퓨터라는 공간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 인터넷으로 들어오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실물의 땅이 중요한 시대였지만 어쩌면 여러분들이 인터넷 안에 기록하는 모든 데이터들이 실물의 땅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시대가 금방
토리할 수도 있겠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에는 꽤 오래전에는 모든 신분 계층이 그거였죠. 토지를 소유하고 있냐 소유하고 있지 않냐, 귀족이냐 평민이냐.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산군으로 불리워지는 자본제에 집중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어떤 계층이 나누어졌습니까? 자본가와 노동가,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사람과 노동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 정확히 분류가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은 그 계층의 분류가 어떻게 나뉘어질까요? 갈수록 모든 눈에 보이는 실물의 자산을 이루는 자본제가 이제는 땅이 아닌 데이터로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귀족과 평민, 그리고 자본가와 노동가, 그 이상의 분류가 충분히 나누어질 수도 있겠죠. 어쩌면 인간의 삶 자체가 극명하게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암호화폐 비트코인, XRP, 이더리움을 궁금해하지 않고 알아보려고 하지 않고 투자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만큼 여러분들보다 뒤처진 삶을 살 수도 있겠죠. 어쩌면 귀족과 평민으로 나뉘어진 시대보다 훨씬 더 큰 계층의 분류가 나뉘어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토지를 갖고 있냐 갖고 있지 않냐, 투자를 해서 돈을 버냐 노동을 해서 돈을 버냐, 그 모든 분류가 사라지고 이제는 데이터의 집중화, 데이터를 소유하고 있냐 소유하고 있지 않냐, 결국 데이터가 미래의 권력이 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지배하는 국가, 기업이 경제적, 정치적 이익을 누리고 나머지는 결국 뒤처지게 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 방금 전에도 보셨지만 오픈 AI, 챗GPT,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상상하는 모든 기업들이 결국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데이터를 사고 팔고 하고 있죠. 그래서 스마트폰 인류, 신인류, 호모사피엔스가 아닌 포노사피엔스, 인간의 신체가 오장육부가 아닌 오장칠부로 불리워지는 이 스마트폰, 디지털 점점 무섭고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거죠. 이 모든 프로토콜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프로토콜을 만든 놈이 비트코인이고, 비트코인은 어쨌든 쓸모는 없다. 그렇다면 진짜 디지털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도구는, 전 인류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도구는 결국 XRP가 될 것이다. 블록체인 기술을 잘 모르는, 비트코인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수많은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의 뒷북을 칠 수 있는 이벤트가 금방 생길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항상 지금은 저의 모든 관점이나 생각은 어쨌든 비트코인 백서에 의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지금까지는 비트DB가 사토시 나카모토라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에 집중을 했다면, 몇 달 전부터는 블랙록, 전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자본충, 결국 미국이 비트코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그런 생각으로, 그런 관점으로 지금 암호화폐 시장을 바라보다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비트코인 현물 ETF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모든 장점들을 결국 사라지게 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블랙록은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야만 그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제롬 파월이 과연 비트코인을 이야기하면서 비트코인을 이야기하고 있나? 비트코인을 빗대어 그는 충분히 속마음으로 XRP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다. 이것 또한 충분히 저의 뇌피셜이지만 저는 그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데이터의 권력, 데이터를 지배하는 국가나 기업이 결국 미래에는 모든 권력, 모든 부를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은 실물의 땅이 아닌 디지털 안에서의 땅을 쫙쫙 넓혀가고 있죠.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시대가 이제 도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부자 유전자가 이제 점점 활성화가 될 겁니다. 어쨌든 데이터에 집중하는 기업과 국가가 미래의 권력을 거머쥐게 된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에 투자를 해야 될까? 데이터에 집중하고 데이터의 레버리지를 이용하고 있는 기업, 데이터를 수집, 분석, 그리고 그들만의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기업, 그곳에 투자를 해야 되겠죠. 어쨌든 미국은, 블랙록은 지금 비트코인의 절대 반지를 끼고 있죠. 그리고 그런 상황들이 저는 부정적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충분히 그들은 비트코인 길들이기를 하고 있죠. 탈중앙화를 외쳤던 비트코인, 그리고 탈달러화를 외쳤던 수많은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 그리고 뭐 중국 사토시 나카모토, 오지현, 마이클 세일러, 기타 등등 걔네들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반미주의, 반미정책,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이 판을 치는데 미국이 과연 그들을 좋게 보고 있을까? 그래서 블랙록은, 미국은 지금 비트코인을 가져와서 충분히 비트코인을 길들이게 하고 있죠. 미국이 받아들인 비트코인은 충분히 트로이의 목마가 될 수도 있겠죠. 누가 보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어쨌든 미국 또한 비트코인을 인정했고 이제 비트코인을 완벽히 조종하기 위해서 블랙록을 이용하여 이 시장을 조금씩 이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블랙록의 래리 핑크는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죠. 국제적 자산이다,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말을 하면서 마케팅을 열심히 했죠. 그런데 국내 커뮤니티 기사 중에 이런 게 떴어요. 비트코인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실물의 비트코인을 사지 않고 주식에 투자를 한다. 그런데 그들 또한 서서히 조금씩 천천히 비트코인을 이해하고 알아갈 것이다. 비트코인이 탄생한 이유는 충분히 있고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내재적 가치,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철학, 그 모든 가치를 그들이 과연 이해를 한다면 실물의 비트코인을 갖고 있어야 할까요? 비트코인 ETF만 모아가려고 할까요? 지금은 어쨌든 비트코인 ETF에 50억 달러가 넘는 돈이 들어왔지만 비트코인 ETF가 모든 비트코인을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고 있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더라도 지금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을 샀던 것처럼 그들 또한 실물의 비트코인을 사려고 할 겁니다. 이 비트코인의 가치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그냥 주식으로 갖고 있었구나. 실물의 비트코인은 단 한 개도 내게 없었구나. 그 대신 블랙록 그 외 8개 자산 운용사에서 비트코인 고래가 되어가고 있구나. 내가 남 좋은 일만 하고 있었구나. 어쨌든 실물의 비트코인이든 비트코인 ETF든 투자하고 있다면 그에 맞게 상승분에 맞게 본인의 자산이 상승을 하겠지만 정말 걱정해야 될 게 하나 있죠. 블랙록이라고 안전할까요? 그리고 그 외 자산 운용사들은 안전할까요? 과연 그들이 망한다면, 전쟁이나 천재지변이 일어난다면, 그리고 어쩌면 미국이 부도가 난다면, 어쨌든 비트코인은 전통 금융 시스템의 반기를 들고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무리가 있다고 해서 나온 건데, 탄생을 한 건데,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들이 믿지 못해서 나온 건데 비트코인 스팟 ETF에 투자했던 사람들에게 남아있는 건 과연 뭘까요? 그래서 저는 영상 속에서 끊임없이 우려를 했었고, 특히 가장 기분이 나쁜 건 비트코인의 상승과 하락을 순수한 비트코인 투자자, 암호화폐 투자자가 아니라 블랙록에 의해서, 자본충들에 의해서, 금융 세력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 있다는 게 가장 걱정스럽고 기분이 나쁘죠. 충분히 저는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는 잠깐 반짝이는 유행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서서히 사람들은 비트코인의 진가를 알아보고 스팟 ETF보다는 진짜 비트코인을 가지려고 할 겁니다. 그건 뭐 XRP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개인적으로 XRP 현물 ETF가 오픈한다고 해도 그닥 좋아 보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심지어 비트코인 커뮤니티에서는 블랙록한테는 비트코인을 팔지 말자라는 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다. ETF를 해서 대성공을 거두는 곳은 결국 블랙록일 뿐이다. 개인이 비트코인 하나를 갖기란 너무나 힘든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뭐하고 있는가? 우리나라도 빨리 ETF 거래를 해서 어떻게든 국가의 경쟁력을 키워야 된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은 꽤 오랫동안 제 영상을 시청하셨고, 저도 여기서 말씀드렸지만 계층의 분류, 직업의 분류 그 이상의 시대, 즉 암호화폐에 투자했던 사람, 비트코인 XRP를 이해했던 사람과 암호화폐에 투자하지 않은 사람, 블록체인 기술이 뭔지 잘 모르는 사람, 이 두 부류는 엄청난 재정적, 경제적 차이를 보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어쩜 그렇게 시대가, 세대가, 세상이 계속해서 암호화폐를, XRP를, 비트코인을 애타게 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비트TV는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구독자분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XRP 비트코인을 통해서 경제적 자유를 누리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